위령공 33장은 공자는 정치의 조건 중 나라를 통치하는 요건을 4단계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 설명을 필요로 하는 장입니다. 즉 1단계는 바로 지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죠. 즉 지를 가지고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어떤 지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그 요건을 바로 이렇게 지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게 1단계이죠. 그 다음에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은 2단계, 인. 그 다음에 통치자의 우영, 장. 이 장은 단정하다, 정중하다 이런데 여기서는 통치자의 우염을 뜻하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바로 예예요. 예로 질서 있는 어떤 그 교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이 본문을 한번 보죠. 자활, 지급지, 지혜 이런 얘기죠. 지혜와 식견.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식견. 지혜와 식견이 여기서 지는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나라. 지혜와 식견이 나라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은 해석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문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것이 지가 국가고, 또 어떤 다른 것을 얘기는 어떤 지위라든가 또는 정치적 성과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나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혜가 나라로 미친다. 즉 지혜로서 나라를 획득했다, 얻었다. 즉 나라를 얻고 다스리는데 그 지혜나 기능이면 족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의미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를 우리는 그냥 주어로 봐야 돼요. 주. 급은 미치다, 술. 지는 국가, 주술목. 이런 형태로 봐서 바로 지혜가 나라에 미친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능이 나라를 얻고 다스리는데 그 지혜나 기능이 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죠. 그리고 인불로 수지, 인으로서 국가를 조동사 지킨다. 국가를 지킬 수 없다면, 그러니까 지혜나 식견으로 나라를 얻었다 해도 인으로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비록 득지, 나라를 얻었다고 해도 반드시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로 나라를 얻었다고 해도 인으로,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설령 지혜로 나라를 얻었다 해도 금방 내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지극히 똑같은 얘기죠. 지혜로 나라를 얻었다고 해도 얻고, 또 여기서는 인으로 나라를 못 지키는데 여기는 지켰다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인으로 지키지 못하면은 얻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으로 또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 나라를 얻었고 인으로 나라를 지킨다고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성립이 되고 이것이 없을 경우, 그러면 나라를 얻었다고 해도 나라를 잃는데, 이번에는 요거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 나라를 얻고 인으로 나라를 지킨다고 해도 불장일이지, 즉 무용과 신중함이죠. 지도자가 나라를 얻다 이런 것은 전부 지도자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위험스러움이 바로 나라의 조금 이게 잘 안 쓰는 자인데, 요거는 조금 이 장이 없지. 요거는 지금 부정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전치된 것이죠. 즉, 요 얘기는 바로 옳게 쓰면은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이 얘기죠. 전치됐죠. 즉 무염으로서 나라를 임하지 않으면, 위험스럽게 나라를 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냐? 즉 그렇게 되면은 민불경, 국민이, 백성이 존경하지 않는다. 백성이 바로 존경스럽게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설령 지혜로 나라를 얻었다고 해도 인으로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 나라를 얻고 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그래도 이 위험스러운 것이 국민 옆에 임하지 않으면 국민이 존경하지 않으니까 다시 세 가지를 다 하죠. 나라를 지혜로 얻고 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위험으로, 장엄함으로,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게 이게 전치됐죠. 이장, 리지, 위험으로서 국민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임해야, 여기는 임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존경을 안 하니까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국민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한단 말이죠. 지혜로서 나라를 얻고, 자애로서 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위험으로서 국민에게 임해도 이게 세 가지를 이제 다 했죠. 그래도 국민을 움직이려면은 불의에, 예로서 하지 않으면은 국민을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을 움직이는 반드시 예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 않으면은 비서냐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를 지극지, 인능수지, 장의, 미지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국민을 움직이려면은 예로서 해야 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단계 예가 없으면은 아직도 모자란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즉 백성을 움직이는 방식이 예에 맞고 또 절도 있고 질서에 있어야 비로소 이것이 바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집주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주자집주는 요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첫째 문장, 요 문장을 어떻게 풀었느냐? 지족, 이급, 지이, 인부족, 이수지, 즉 수득지, 필실지, 그러니까 나라를 지혜로 얻었다고 해도 지혜는 즉 지혜가 바로 나라에 비친다고 해도 즉 지혜가 나라에 미칠 만큼 충족해도 그리고 충족해도 인부족, 부죠. 인이 국가를 지키는데 족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비록 나라를 얻었다고 해도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일문장 요것을 주자집주는 똑같이 해석했죠. 나라를 지혜로 얻었다고 해도 인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설령 나라를 얻었다 해도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죠. 똑같죠. 지혜로 나라에 미친다, 만족한다는 게 지혜로 얻었다고 해도 인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비록 나라를 얻었다고 해도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게 첫째 문장을 주자집주는 똑같이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두째 문장, 지극지, 인능수지, 불장이, 이지, 즉 민불경은 두째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자는 바로 지혜가 지혜로 나라를 얻었다고, 지혜로 나라를 얻기에 충분하고, 지혜를 나라에 얻는데 충분하고, 인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충분해도 장부족, 이제 위험 없이 국민에게 군림하면 국민은 존경하지 않는다. 요 문장을 그대로 두 번째 문장 이거를 주자집주는 그대로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문장, 세 번째는 지족 이급지, 인족 이수지, 장족 이의, 그러니까 요 얘기죠. 요 지혜로 나라를 얻고 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위험함으로 국민에게 군림을 해도 그래도 국민을 움직이려면은 불의의 예로서 아니면은 아직도 모자란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것을 주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총평을 했느냐? 중지 불이의 미선 그랬죠. 이게 나라를 움직이려면은 아직 이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전부 이후의 것을 총평한 주자집주의 내용은 뭐냐? 중출지인장 3자. 우리가 계속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지와 인과 장 세 자를 자꾸 중복해서 나타냈죠. 이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 바로 언불지의용, 예의 의용, 예의 작용이 또 우죠. 또 우. 유가 어시야. 이것들보다 더 보태지는 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인장 이 세 가지를 거듭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작용에다가 바로 그 예가 더 보태지는 것을 보태지는 것가 있음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주자의 핵심 해석은 바로 주자는 이것을 단순한 정치 기술론이 아니라 이 예가 정치 완성의 최종 단계로 보는 것이죠. 즉 지혜로 나라를 얻고 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무협으로 국민에게 대해도 마지막에 예라는 것, 이 최종 단계 예라는 것이 보태져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정치의 완성의 최종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자는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 단순한 정치 기술이 아니라 예가 정치 완성의 최종 단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자가 강조한 것은 예지우용, 즉 예의 작용은 또 유가 시제 지인용 세 가지죠. 그거 지인용 세 가지보다도 더 나아간다. 더 할까 더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자는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지혜는 얻는 것이고 이는 유지하는 것이고 장엄함은 복종을 얻게 하지만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교화하고 질서를 완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최종적으로 동지이래, 즉 정치 완성 단계로 본 것이 바로 예인 것이죠.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예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요건 4가지 요거를 제가 간략하게 뽑아봤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요건은 바로 지인장 예지요. 예가 최종 단계를 완성시키는 단계인데 바로 지는 지혜와 식견으로 나라를 얻고 또 백성을 인으로 사랑하고 백성에게 우영과 신중함을 보여야 존경을 받고
그래서 얘는 제도와 규범으로서 이 예를 행하여야 나라가 통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즉, 지는 바로 정확히 알고 판단한 그런 지혜죠. 그리고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고, 장은 위험 있게 처신하고 중후함을 갖춘 그런 자세죠, 지도자가. 그래서 얘는 예로서 질서를 세우고 바른 도리를 행하여야, 이런 네 가지가 있어야 나라를 제대로 통치한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지로서는 알맞게 나라를 얻는 모든 과정을 지로서 알맞게 판단을 하고, 인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장으로서 국민에게 위엄을 보이고, 예로서 질서를 지키는, 그렇게 되면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위령공 34장은 군자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덕성과 식견이 깊어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에 비해서 소인은 잔재주와 실무 능력은 뛰어나 보일 수 있으나 큰 고난과 책임을 맡기면 결국 한계를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을 보죠. 자왈, 군자 불가, 소지이 불가, 소지이 가 대수야. 여기서 부정이 나오니까 또 이게 전치가 됐죠. 지의 수로가 뒤에 나오고 목적어가 앞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의 목적어가 수죠. 그러니까 올 경우 군자, 불가, 지소. 즉 군자는 불가하다, 뭐뭐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안다, 뭘, 작은 것을 안다. 그러니까 군자는 이 사소한 일을 알지 못하지만, 즉 군자는 작은 일은 잘 몰라도, 이런 얘기죠. 그러나 가대수야, 큰 일을 맡겨주면은, 이것도 이렇게 수대죠. 큰 일을 맡겨주면은 그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소지 전치돼 가지고 바로 작은 일을 알아보는 것, 사소한 재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인은 불가 대수, 큰 일은 불가, 어렵지만 큰 임무를 맡겨놓을 수는 없지만, 가소지, 작은 일은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작은 일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선이 굵다, 이런 얘기죠. 군자는 선이 굵어서 짜잔한 일은 잘 모르지만은 큰 일을 맡겨놓으면 잘한다. 그러나 소인은 짜잔한 일은 잘하지만 큰 일을 맡기면 못한다. 큰 일은 잘 못하지만 짜잔한 일은 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지와 대수죠. 소지. 그래서 주자 집조에서는 이 소지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의, 재지, 가, 현, 어수. 소지라는 것은 말한다. 무엇을 말하느냐? 재능, 지, 가견.
여기서 견은 현이죠. 드러날 현.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어떤 재주. 소지라는 것은 바로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어떤 재주. 이것을 소지라고 그러죠. 그러나 대수는 진짜 뭐라는가? 가히 제 천하국가지 중. 천하국가면 천하는 천자국을 얘기죠. 천자국. 천자국에서 임명한 국가, 제국. 그러니까 천자국과 제후국의 중임을 맡겨놓는다 이런 얘기죠. 즉 대수는 천하의 국가, 천자국과 제후국에서의 중임을 맡길 수 있는 것을 가히 맡길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런 얘기로 풀었죠.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군자형 인재와 소인형 인재로 구별이 될 수가 있죠. 즉 군자형 인재는 바로 이런 큰 일은 맡아서 잘하는데 짜잘한 일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는 바로 큰 일은 뭐냐? 전략 수립이라든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국가 경영 등 큰 책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바로 군자형 인재죠. 이에 비해서 소인형 인재는 바로 작은 일은 잘한다. 실무 능력은 있으나 사익에 치우쳐 큰 권한을 맡기기 어려운 사람. 이걸 말해줘.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평가할 때 눈앞에 작은 재주만 보지 말고 큰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물과 덕성을 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재 등용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가 큰가를 구별하라. 이런 얘기죠. 위령공 35장은 물과 불,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죠. 또 불이 없으면 음식을 익히고 추위를 막을 수 없고 어두운데 밝게 비칠 수도 없죠. 그래서 공자는 이는 인간사회에서 물과 불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장이 바로 위령공 35장입니다. 원문을 보죠. 민지 어인야 심 어수화. 민지 백성이죠. 백성과 민지 인에 대해서의 백성이니까 바로 사람과 인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죠. 부모에 있어서 사랑과 인에 있어서 아주 심이 중하다. 이런 얘기. 서로로 아주 심이 중하다. 무엇보다 물과 불보다 심이 중하다. 그러니까 백성에 있어서 이는 물과 불보다도 심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화. 강조하기 위해서 한자는 되게 문장 형식을 뒤흔들고 앞에 내놓는다고 했죠. 이 화수는
바로 여기서 도의 보호 역할을 합니다. 즉 주어, 주술. 나는 보았다. 뭘? 도는 이게 발볼도죠. 봤다 이런 얘기인데, 뛰어들다, 뛰어들게 되면 그걸 밟게 되죠. 어디에 뛰느냐? 수와 물과 불에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이 문장 뒤에 전부죠. 즉, 이 도의 보로서의 물수, 수화. 그러니까 나는 보았는데 뭘 봤느냐? 이거를 보았단 말이죠. 즉, 물과 불에 뛰어들어서 사자, 죽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런 얘기죠. 물과 헐헐 타오르는 불에 뛰어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깊은 물에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뛰어들면 죽을 수밖에 없죠. 즉 나는 보았는데 뭘 보았느냐? 물과 도의 보호가 바로 물과 불이죠.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놓을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보았는데 뭘 보았느냐? 물과 불에 뛰어들고 그리고 죽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물과 불에는 거기에 뛰어들면 살 사람이 없겠죠. 그걸 자기는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견, 도인. 물불 대신에 이제 도의 보호가 인이죠. 여기서 물론 오가 빠져 있죠. 우리 한자는 이루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생략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미견. 나는 미견, 보지 못했다. 뭘 보지 못했느냐? 물과 불 대신에 빠져든 것, 즉 인에 빠져들어서 죽는 자, 이런 것은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물불에 빠져서 죽는 것은 봤어도 인에 빠져서 죽는 것은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즉 인에 빠져든다는 것은 바로 인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인을 실천해서 죽는 사람들, 화를 입은 사람은 자기는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주자는 바로 인을 뭐라고 했느냐? 인지 안택야. 택은 이거 댁도 댁도 되고 택도 되죠. 집되기죠. 집 이런 얘기니까 바로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안히 거주하는 집과 같은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안히 거주하는 집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에 빠져든다고 해서 편안히 편안한 집과 같은데 죽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화수, 수화, 물과 불은 불과 무연 도지 즉사. 물과 불은 불과 무. 물과 불은 비록 불과 무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두 번 부정이니까. 없다, 불가하다. 물과 불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거기에 빠지면은 물과 불에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는 생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므로 미유 인에 빠져서 죽었다는 사람은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런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는 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므로 인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그런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과 불은 바로 인간 생활에 아주 필요 불가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사람과 사이를 살리는 덕으로서 인을 따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나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맹자와 연결해서 조금 봅시다. 맹자는 인심야라고 했어요. 바로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공자의 말을 더욱 발전시켰죠. 즉 인간이 인을 잃으면 사회가 무너지지만 인을 실천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망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바로 의령공 36장은 그냥 평범한 얘기니까 배경 설명 없이 그냥 보겠습니다. 자활, 당인, 불량어사. 당하다, 실천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불량, 양보하지 말라. 누구에게? 선생에게까지도 양보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인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간단하니까 주자집주를 보죠. 주자집주는 뭐라고 했어요? 당인, 인을 실천하는 것은 이의 기임, 소사, 역무소양야. 인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는 이의 기임, 자기 책임으로 삼는다. 자기 책임으로 삼음으로써 비록 스승일지라도 역시 그것을 양보해서 사양하거나 미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하니까 비록 스승이라도 양보할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 말은 스승과 경쟁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도덕적 실천은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할 때, 약자를 도와야 할 때,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 스스로 먼저 해야겠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즉시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